이게 결론은 뭐냐? 해군 장교 진급은 출신 성분 상관없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올해 2025년 저희 해군 장교 중령 이하 진급 결과가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또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다 그 말이야. 매해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육해공군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인사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이렇게 한 번에 진급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쯤 해가지고 또 이제 대령 진급 결과가 나오고, 뭐 별들 진급 결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진급 결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해군 장교는 출신 성분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육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해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OCS 학사장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ROTC 학군 장교라고 하는데 100에서 120명, 130명 정도 임관을 하고요. 학사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에서 6월, 12월에 이렇게 임관을 2번 합니다. 1년에. 전반기 기수 같은 경우는 약 200에서 300명이 임관을 하고요. 후반기는 약 100명 이하. 어떨 때는 진짜 막 한 30명 임관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도 임관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 임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육사가 있고요, 삼사가 있고요, 학군이 있고요, 학사장교가 있고요, 간부사관이 있죠. 이렇게 5가지의 출신 성분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육사가 제가 알기로 한 250여 명인가? 뭐 아무튼 임관 인원이 해사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3사가 제가 알기로 한 500명인가 그 정도 임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군이 몇천 명 단위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로 육군에서는 한 해에 수천 명의 장교가 임관을 하고요. 해군 장교 같은 경우는 이 출신 성분 다 따져서 임관해봤자 약 500명 정도 임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명이 좀 넘는 정도. 육군과 해군을 비교하면은 해군은 육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교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육군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 장교가 극소수입니다. 전체 장교 인원 중에 극소수예요. 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 사관학교 장교나 OCS 장교나 ROTC 장교나 그냥 다 비등비등해, 숫자가. 뭐 물론 1대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OCS가 가장 많죠. 제가 이제 OCS 출신인데 학사장교가 가장 많고 학군이 가장 적어요. 되게 특별하죠. 공군도 비슷비슷합니다. 해군과. 육군만 특이하게 사관학교 출신이 극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사가 약간 좀 성골이다, 약간 카르텔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좀 파벌이 좀 제일 센 게 육군이기도 하고, 하지만 해군은 그래도 이제 임관 인원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 진급률도 다 비슷비슷한데, 해군 사관학교 60에서 80명대가 이제 함정장교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술 행정병과라 해서 기행병과, 기행장교가 됩니다. OCS 같은 경우는 함정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기행. OCS 같은 경우는 기행병과 사람의 비중이 사관학교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근데 OCS 80% 정도는 대부분 이제 3년만 하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이제 장기 복무를 완전히 꿈꾸고 난 직업군인이 꿈이야 라고 해서 오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자기가 손들고 장기 하겠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안 남는 것 같아도 많이 남겨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학군 장교는 함정병과가 거의 100%예요. 기행병과가 최근에 생긴 거고 저희 때는 없어요. 제가 14군번인데 저희 후배들부터 기행병과가 생겼고요.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임관을 하면은 항공장교랑 몇몇 병과만 제외하고는 다 함정장교로 임관을 한 다음에 중2 때 기행병과로 전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해군에서는 이 OCS만 처음부터 기행병과로 시작할 수 있다. 자기 대학교 전공에 따라서 뭐 자기가 뭐 건축 토목 전공했다 그럼 공병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 전공했다 그러면 정보통신병과 장교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해양대, 한국해양대, 목해대, 목포해양대, 그 다음에 저기 제주대, 부경대, 이렇게 4개의 학교에서만 해군 ROTC를 선발합니다.
자,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고. 여러분, 혹시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최대 148만원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부터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해주는데요. 약정 끝나는 3년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우 원빈님도 혜택과 서비스에 만족해 선택한 아정당. 전국 가입자 수 1위라 가입 수당도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하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그러면은 올해 2025년 중령 진급 결과. 자, 함정병과는 회사 48명이 진급했고요. 이거는 일단은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기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수를 말하는 거예요. OCS는 11명이 됐고요. ROTC는 3명이 됐습니다. 기관병과, 원래는 지금 항해병과랑 기관병과를 합쳐서 함정병과라고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옛날 분들이라서 항해 기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해사가 6명, 그 다음에 OCS도 6명이 됐습니다. RT는 제로예요. 항공병과는 해사가 5명이 됐고요. OCS가 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구는 원래 없어요. 다음 정보장교 사출신이 3명이 됐고요. OCS가 1명, RT가 1명이 됐습니다. 군사경찰 OCS가 1명 유일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은 사관학교가 4명, 그 다음에 학사가 2명, 그 다음에 RT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병기 사관학교 3명, OCS 빵명. 보급병과는 사관학교 3명, OCS 빵명. 네, 그 다음에 공병 사관학교가 2명, OCS가 1명 됐습니다. 조한병과 사관학교 1명 됐습니다. 재정병과 사관학교가 2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운병과 사관학교 2명, OCS 1명. 획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방사청이거든요. 대위 7년차부터인가? 그 다음에 소령 때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그때마다 소요 인원이 뜨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지원하면은 이 사람들은 병과가 아예 밖에서 평생 그냥 방사청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사관학교가 5명이 됐고요. OCS 1명이 됐는데 되게 특이하게 여기는 항공정비병과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올해 우리 해군 진급 결과인데, 좀 보면은 되게 사관학교가 대부분 다 헤쳐먹는 거 아니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다시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도 함정장교 출신이니까 여기 항해 기관 정보만 보자고. 어쨌든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전투병과니까. 자, 이번에 1차 진급 대상자가 이 기수들이 이제 주력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러면 2차 진급 대상자도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는 해사 62기가 1차 진급 대상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떨어진 분들이 올해는 2차겠죠. 그 다음 61기는 올해 3차 들어갔겠죠. 60기는 4차 들어갔겠죠. 결국엔 진급이 5차 임기제까지 다 있다고 보면 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인원들은 1차 진급자부터 임기제 진급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나온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 주력 기수인 사람들의 인원으로 또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63기급은 20명이 됐고요. OCS 106기에서 107기 총 3명이 됐고요. ROTC는 2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찐탱이야. 이게 총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해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 자원이면 소령 진급은 아예 100%로 다 시켜줘요. 1차에 2차 진급, 3차 진급 이런 식으로 육군처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해군은 이 사람은 아예 애초에 장기 복무 선발을 할 때부터 소령 TO를 확보해놓고 얘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넌 만년대위를 하다가 존나 노동력만 빨리고 꺼지거라 춘씨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령은 다 달아줘요. 근데 소령의 정년이 만 45세에서 50세로 올해부터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은 보장이 돼요. 옛날에는 연금이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어, 나이에 따라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령만 달아도 연금에 해당되는 그 20년을 채울 수가 있고, 근데 해군은 심지어 소령이 부족해서 임소령진 해가지고 8년차에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고요. 9년차에 임소령 해가지고 진짜 소령 월급도 주고요. 10년차에는 진짜 소령이 되는 거죠. 육군은 10년차부터 진짜 소령 1차 진급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령은 해군이 가장 빨리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단 거냐,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세 병과를 합쳐서 이제 함정 장교로 지금은 치니까 그러면 20명, 4명, 2명이죠.
그래서 합쳐서 총 26명이 된 거예요. 다시 쓸게요. 회사 1차 진급자 26명. 그 다음에 OCS 3명. 그 다음에 ROTC 1차 2명. 이렇게 됐죠. 해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63기급이 123명이 임관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근데 함정장교는 보통 60에서 80명대예요. 재작년 2023년도에 제가 리뷰할 때는 88명인가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도도 80명대인가? 하여튼 그랬어. 올해도 80명대일 거예요. 그래서 약 30에서 35%가 1차 진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OCS가 이번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1차에 3명밖에 진급을 못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OCS 진급률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해당 기수가 50%가 중령이 됐어요. 사관학교보다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20%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OCS 같은 경우 편차가 굉장히 커요. 10명대 남아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장기 복무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적은 기수는 10명 남아있다 그랬고 적은 기수가 10명대 남아있었던 게 이제 102기인가 그래. OCS 102기 분들은 함정장교 18명인가 10명 중에서 지금 거의 90%가 다 중령이야. 2차 진급자, 3차 진급자 올해도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사관학교보다 중령을 더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 행운의 기수도 있다는 것. 근데 대부분 한 20-30명 정도 이제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에서 10대명이 함정장교고 나머지 기행장교가 또 한 5명에서 10명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상적으로 보면은 10명대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자, ROTC가 1차에 2명밖에 안 돼서 제일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상자가 몇 명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진급했습니다. 와우! 함정장교 기준이에요. 함정장교 기준 100% 진급. ROTC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 제가 이 진급 리뷰할 때는 ROTC 진급률이 이제 그래도 3명 중에 1명 됐거든요. 꼭 3명 중에 중령 1명만 됐어. 1차 진급자가. 올해는 다 됐습니다. 개지렸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 해군 장교 진급은 출신 성분 상관없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보통은 30%대가 1차 진급을 합니다. 출신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2차 진급도 남은 사람 중에서 또 30% 정도 해주고요. 3차도 30%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남은 사람 중에서 30%, 또 남은 사람 중에서 3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차 임기제까지 다 했을 때 70에서 80%가 중령을 단다. 출신 성분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운이 좋은 기수는 90%까지도 단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도 근 10몇 년 동안 봐온 결과고 보통은 70%가 중령을 달고 임기제까지 가면은 80% 달고요. 진짜 운이 좋은 기수는 90%까지도 단다. 진짜 한두 명 빼놓고 중령 다는 기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애초에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 해군은 장교가 굉장히 적어요. 인원이 굉장히 귀하고 육군처럼 막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에요. 몇백 명 단위가 아니라고. 사관학교 사람들도 100명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장교 기준이에요. 함정장교 기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해군을 다 굴리는 거야. 4만 명의 그 지위를 다 해. 하여튼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러니까 좆빠지겠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숫자가 또 꽤 많죠. 생각보다 2차 진급률도 괜찮고 3차 진급률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해군은 중요한 거는 출신 성분이 다르면 서로 경쟁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 만약에 OCS 자기 동기 기수랑 뭐 옆과에 같이 근무를 한다 쳐. 이제 중령 진급에 들어가. 그러면은 아씨 저 새끼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저 새끼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O가 달라. 아예 TO를 그 인원 남은 인원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진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80명 중에 30%를 할당해줄게. 중령 1차에 뭐 10명대 중에 30% 할당해줄게. 뭐 3명 중에 30% 할당해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겨루지 않아. 출신이 다르면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아니에요. 같은 출신끼리 경쟁하는 거야. 사관학교 출신은 사관학교 동기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요. OCS 출신은 OCS랑 경쟁을 하는 거고요. ROTC는 ROTC랑 경쟁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서로 파벌이 나뉘고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육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해군이 가장 투명하다. 이거는 공군도 따라올 수 없다. 공군 같은 경우는 조종장교들이 다 헤쳐먹습니다. 조종장교냐 비조종장교냐가 이제 첫 번째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종장교 중에서 공사 출신이냐 비공사 출신이냐, 그 다음에 비조종장교 중에서 공사 출신이냐 비공사 출신이냐, 이렇게 타벌이 약간 있는 걸로 아는데 해군은 그딴 거 없다. 우리는 서로 자기네 출신끼리 겨루는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아니 그러면 왜 이번에 OCS는 20몇 프로 되고 ROTC는 100% 됐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ROTC 두 명이 항해 장교시긴 한데 저도 이건 그냥 들은 거예요. 확실하진 않는데 한 분은 UDT 장교고요. 한 분은 잠수함 장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야. 일반 수상함 장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일반 수상함 장교랑 또 TO가 또 나뉘어요. 거기는 또 사람이 ROTC가 워낙 없기 때문에 RT 애들은 장기를 안 해요. 해군 RT들은 나가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왜? 해양대 출신이 대부분이잖아. 나가서 보통 상선 타고 돈 막 몇 억씩 버는 친구들인데 여기 군대 남아가지고 잘 안 할라 그래. 나가면 수억대 연봉자들인데 그냥 진짜 남아서 하시는 분들 진짜 애국자란 말이야. 그냥 진짜 제대로 군복 맞고 나는 해군 장교로 뼈를 묻겠어 하는 사람들이 RT분들은 하기 때문에 잘 안 남아있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해군이 나빠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나가서 상선 타야 되잖아. 선장해야지. 도선사하고 이런 거 해야지. 어디 뭐 장교를 해. 그러니까 그렇다. 그 기수에 막 3명 안짝이야. 2명, 3명 밖에 안 돼. 2명 가지고 100%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아니 2명이 남아있다니까? 소령이? 없어. 아니 해군에 사람이 애초에 임관을 이렇게 한다니까? 작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됐고요. OCS는 작년에 4명 됐나 그러고 재작년에도 4명 됐나? 하여튼 그건 제 옛날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건 링크 달아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기행병과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항공은 기행병과는 아니고 여기는 전투병과인데 항공장교 이 5명 중에서 1차 진급자들은 해사가 4명이었고요. OCS가 2명이었습니다. RT는 원래 없고요. 군사경찰 같은 경우는 이분 OCS인데 이분 1차 진급자예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1차 진급자가 사관학교 3명이고요. OCS는 1명이네요. 병기장교는 안타깝게 이번에 보통 OCS 장교 1명은 되는데 3명을 다 사관학교에서 처묵처묵했습니다. 이때 병기병과가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급장교 같은 경우는 1명만 1차 진급자입니다. 1명. 공병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1명, OCS 1명. 조한병과는 여기는 2차 진급자네요. 재정 같은 경우는 둘 다 1차 진급자예요. 정우는 특이하네요. 2명이 1차 진급자고 여기는 2차 진급자도 아니고 3차 진급자도 아니고 임기제 진급자입니다. OCS 분이 임기제로 진급했어요. 해군 의무장교 따로 안 다루냐고요? 의무도 불러드릴까? 의무 중에서 자 치병과가 1명 됐고요. 중령 여기 사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병과가 학사예요. OCS예요. 1명 OCS 중령 됐고요. 1차 진급자네요. 그 다음에 간호장교는 1명 됐고요. 여기는 아마 간사 출신으로 예상해요. OCS도 간호장교 뽑긴 하는데 여긴 간사일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획득 아까 5명 이렇게 1명 있었는데 1차 진급자 사관학교 4명이고요. 그 다음에 OCS는 2차 진급자네요. 결국엔 1차 진급자가 대부분 다 1명, 2명, 1명, 2명 막 이런단 말이에요. 2차, 3차, 4차까지 다 해야지 막 5명, 뭐 4명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다 1명, 2명, 1명, 2명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1차 진급자가. 왜 그러냐면은 기수마다 회사 출신이 2명 안짝임. 많아야 3명이에요. 보통 한두 명이에요. 1명에서 3명이라고 치자. OCS 출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명에서 3명이에요. RT는 없음. 뭐 한두 명 있고 막 그래. 기행병과 OCS 장기 복무 선발은 잘 들으세요. 기수별 장기 복무 딱 1명에서 2명밖에 안 뽑아. 이해했죠? 아니 해군이 애초에 작다니까. 단 예외 있어요. 정보통신 병과랑 병기병과 그 다음에 보급 또 뭐 있더라? 그 다음에 공병 이 정도. 정보통신 4명 정도 뽑아요 보통. 병기는 한 2-3명 정도 뽑고요. 보급도 한 2-3명 뽑고요. 공병은 2명 정도 뽑는 것 같아. 1명에서 3명 막 이렇게 뽑아요. 나머지 군사경찰, 뭐 재정, 뭐 정운 뭐 이런 데 있지. 그런 데는 무조건 1명밖에 안 뽑아. 기수마다 1명밖에 안 뽑아 장기 복무를.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인관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인관을 소수만 해. 소수만.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군사경찰 그러니까 1명을 뽑는데 뭐 4명 이내야 보통 그 기수에. 군경, 정운, 재정, 조함 이렇게 있네요. 이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기 복무는 약
20%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5% 정도 장기 복무가 되는데 실제로 해군에 오면은 너 장기 복무 할 거야? 손 들어봐. 장기 복무 할 사람 하면은 처음 임관할 때 손 드는 애가 20%에서 30%밖에 안 됐어요. 저희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 들면 그냥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물론 기행병과는 좀 더 손 드는 애들이 있었긴 했던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웬만하면 돼요. 함정장교가 뭐 약 한 10에서 20명 정도 그 장기 복무 시켜준다 했죠. 근데 함정장교도 한 60에서 80명대야. 근데 함정장교들은 워낙에 배 타고 힘들고 하니까 여기 애들은 장기를 더 지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여기 웬만하면 그냥 손들면 다 시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10명, 20명이 살아남았다. 장기 자원만 되면은 그냥 소령은 100%예요. 그 다음에 30%를 1차에 진급을 해요. 10명이 그 기수에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 3명이 1차 진급을 하고 중령을 남은 사람 또 7명 중에서 그 다음에 2명 정도 2차 진급을 해주고요. 또 그 다음 해에 1명에서 또 2명 정도 3차 진급을 해주고요. 마지막 4, 5차까지 임기제까지 하면 1명 정도 또 더 뽑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이 만약에 장기자원으로 살아남아 있으면 그 중에 한 8명, 7명 정도가 중령을 단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령 단 다음에 또 5년이 지나면 대령 진급에 들어가요. 또 마찬가지로 그 남은 인원 중에서 30%, 또 3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령이 뭐 10명 중에 7명을 달았다고 해도 보통 이제 정규 진급이 3차라고 봐요. 4차, 5차 이렇게 임기제 다는 사람들은 그 다음 진급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급 정년에 걸려서 집에 가야 돼. 그래서 3차 진급까지 한 사람들까지만 하면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3차 진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1차에 1명 또는 2명이 대령을 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2차까지는 보통 있기는 해. 그래서 OCS 출신 대령이 각 병과마다 끼케야 한두 명 또는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관학교가 다 헤쳐먹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인원이 없어. 임관한 인원 중에서 장기복무 자원도 많이 없고 그 인원들이 소령까지 그냥 다 진급시켜주고 중령도 7, 80%까지 다 시켜줘도 남은 사람이 10명 안짝이야. 없다고. 그럼 별까지 올라가면 어떡하겠어? 별도 똑같습니다. 저 개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비사 출신 그 기수에 대령이 두세 명 있으면 그 중에 별 해봤자 1명 나와요. 1명. 그래서 OCS, ROTC 다 합쳐도 현역 별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육군은 포스타까지 나오잖아. 비사 출신도. 그거는 육군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수천 명이 임관을 하고 거기서 피라미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해군은 애초에 인원이 너무 적어. 그래서 올라갈 때 아예 비사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사관학교가 다 해먹는 게 아니고 남은 사람이 사관학교가 더 많아. 그래서 2스타까지는 확률적으로 나와. 근데 3스타, 4스타는 그럼 그 사람은 그 출신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 한 명 살아남아 있는 사람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한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는 너무 군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스타, 4스타는 비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별들의 진급은 정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정권이 바뀔 때 지금 같은 경우 포스타 전원 7명을 다 전역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3스타 계신 분들은 개땡큐지. 그냥 진급 확률이 올라가 버렸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하면서 우리 아직 짬이 안 됐는데 포스타 시켜주시나요? 이렇게 지금 싱글벙글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권마다 너무 달라. 3스타, 4스타부터는 그러면 그 3스타들이 또 한 단계 위로 포스타 7자리 올라가면 2스타들도 원래 내가 진급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3스타가 빨리 자리가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운도 많이 갈리고 정치와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장군들 보고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세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출신 성분과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막 있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 봐. 어떤 정권은 비사 출신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정권은 사 출신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 어떤 그 나라의 원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다. 일단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서로 파벌이 나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군이 창설 역사가 특이함. 육해공군 중에서 가장 처음 창설된 군입니다. 광복하자마자 거의 해군이 창설이 된 거예요.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해군을 창설을 했는데 해군은 애초에 광복하기 전부터 이런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광복되면 바로 짠 하고 해군 빨리 만들자. 우리나라 3면을 바다 끼고 있으니까 해군력이 정말 중요하다. 안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그 관련 지식인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해군이에요.
그 시절에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육사 출신들이 그때 당시에 군 지식인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육군은 당연히 이제 일본 사관학교 출신 장군들을 필두로 해서 만들게 되고 하는 거죠. 창설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일제시대 바로 다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 지식인 자체가 없었다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해군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뭐 일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닙니다. 손원일 제독은 군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상선 사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해양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지식인들도 다 그런 해양대 계열, 독립운동가 집안이야. 여기가. 제가 알기로 엄청난 사업가로 알고 있어. 사실은 해양대학교 상선 사관들이나 해군들이나 그 체계가, 뱃사람들은 체계가 좀 비슷비슷해요. 위에 사관들이 있고 어떤 그 선원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 체계로 돌아가고 기본적인 그런 뭐 철조망 깔고 막 총 쏘고 다 할 줄 안다고,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상선사관 출신들이 만드는 거야, 해군을. 그렇게 시작해서 해방병단이 창설이 되고 그게 발전해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가 돼. 그리고 그때 또 우리 OCS도 뽑기 시작해요. 사관후보생 해가지고 해관 맺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사가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 사관학교 역사나 OCS 역사나 비슷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ROTC 같은 경우는 해양대에서만 뽑았단 말이야. 어쨌든 ROTC의 근본도 해양대야.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이 창설 역사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뭐 싸우거나 파벌이 있거나 이렇지가 않는다는 거야. 애초에 그냥 출신 성분 상관없이 매우 공정하고, 이 역사도 이게 책 잡힐 게 없는 유일한 군이 해군이야. 보수 정권이 오든 진보 정권이 오든 그냥 역사적으로 너무 깔끔해.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상선 사관이 만들었어. 그래서 태클을 걸 수가 없다. 소령도 100%야. 근데 워낙 소수고 워낙 빡세. 배 타야 되고 하여튼 약간 그런 굉장히 특이한 군이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만약에 직업군인이 꿈인 분들, 또는 뭐 꼭 내가 평생 할 꿈이 아니더라도 내 젊은 시절에 그래도 이 해군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사든 뭔가 찍먹을 해가지고 약간 바다뽕도 맞아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이 바다에서 이게 함포도 쏴버리고 동태탕도 좀 먹어보고 말이야.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난 해군이 최고라고 생각해. 훨씬 더 다이나믹한 걸 많이 배울 수 있고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사회에 나왔을 때 약간 이 사회생활이 이지 모드로 시작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다.